1초 만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 그 안에 숨은 6가지 법칙이라. 왜 기자들은 첫 문장을 쓰는데 어려움을 느낄까? 뉴스 기사들은 기사 쓸 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라고 배운다. 첫 번째 문장에 기사의 모든 핵심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첫 문장을 리드라고 부른다. 잘 만들어진 리드는 많은 장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를테면 미국 신문 편집자 협회로부터 상을 받은 아래 기사들의 리드처럼 말이다. 17세 소년의 건강한 심장이 4시간 동안의 이식 수술을 거쳐서 34세의 로스 머레이 프라이드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예루살렘 11월 4일 오늘 밤 이스라엘의 이차크 라빈 총리가 10만 명 이상의 군중이 군집한 텔아비브 평화 집회를 떠나던 도중에 유대 구구자들의 저격을 받고 암살됨으로써 이스라엘 정부와 중동 세력의 평화 협상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리드 뒤에는 보다 덜 중요한 정보가 내린다. 기자들은 이를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 피라미드에서 가장 넓은 부분이 제일 위에 제시되기 때문이다. 역피라미드는 독자들에게 최상의 구조다. 표지만 읽든지 기사 전체를 읽든지 역피라미드 구조는 독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극대화한다. 만약에 그 반대였다면 어떨까? 신문기사가 마지막 장에 갔어야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추리소설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면 중간에서 읽다만 독자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지 어느 팀이 슈퍼볼 게임에서 이겼는지 알기 위해 기사를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야 한다면 얼마나 귀찮겠는가. 또한 역피라미드 구조는 신문이 시간에 맞춰서 인쇄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방금 속보로 들어온 소식 때문에 다른 기사에 공간을 줄여야 한다고 치자. 역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면 기사의 내용을 잘라내는 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고도의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여기서 이 단어 저기서 저 문장 신중하게 고르고 쳐내야 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역피라미드 구조라면 간단하게 기사의 가장 마지막 문단을 통째로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어차피 그 부분이 가장 덜 중요한 부분일 테니 확실하진 않지만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이란 역피라미드형 기사는 남북전쟁 때 탄생했다고 한다. 당시 기자들은 군용 전신기를 이용해서 신문사에 기사를 보내곤 했는데 군사활동이나 전투 중에 흔히 발생하는 통신두절 같은 문제로 인해서 언제 전문이 끊어질지 몰라서 늘 불안하게 떨어야 했다. 기자들은 기사를 전송할 시간이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었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정보로부터 보내는 게 상식이었다. 원래는 리드에 접한다. 사설 부분 수상자인 돈 위클리프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만일 2시간 동안의 기사를 하나 써야 한다면 나는 처음 1시간 45분을 리드를 쓰는 데 바칠 것이다. 리드만 완성하면 나머지는 술술 풀리게 마련이니까. 훌륭한 리드만 완성하면 나머지는 술술 풀린다? 어째서 그렇게 기자들은 훌륭한 리드를 쓰는데 그토록 어려움을 느끼는 것일까? 그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세부 사항에 집착한 나머지 메시지의 핵심, 독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나 흥미를 느끼는데 대목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다. 저 유명한 신문기자이자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교수로서 거의 30년 동안 저널리즘을 가르쳐온 에드 크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셔틀이 신경을 쓰면 쓸수록 광량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다.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해 보이고 종국에는 원래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스토리가 어떤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방향성을 상실하고 핵심 스토리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언론계에서는 아예 이름까지 붙여주었다. 바로 리드의 실종이다. 이런 현상은 기자가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기사의 뒷부분에 제시할 때 발생한다. 리드를 쓰는 과정 그리고
리드의 실정을 막아내는 과정은 메시지의 핵심을 찾는 과정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유용한 메타포다. 핵심을 발견하고 리드를 쓰는 행위는 모두 우선순위 강제 지정에 속한다. 당신이 종군 기자라고 치자 통신망이 끊기기 전에 보낼 수 있는 기사가 단 한 문장뿐이라면 어떤 문장을 쓰겠는가? 리드는 단 하나뿐인 핵심도 단 하나뿐이다. 우선순위를 강제로 지정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문장 하나하나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뉘앙스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루 살펴본다. 그들은 상황의 복잡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기에 그것을 고수하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복잡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은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영원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 진영에 속해 있던 제임스 카벨도 이런 복잡성 대 우선순위의 전투에 뛰어들었다. 성추문 사건을 이기는 빌 클린턴의 메시지. 자고로 선거운동이라는 결정이라는 권위를 낳는 산통의장이다. 1992년 빌 클린턴의 선거 캠페인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태어난 전형적인 스티커 메시지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복잡하다는 판에 클린턴은 고민거리를 몇 개 더 들고 왔다. 첫째로 숨겨진 여자의 등장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둘째로 클린턴이 타고난 정책 권리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몇 개의 핵심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곤 했다. 클린턴의 핵심 정치인 고문이었던 제임스 카빌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어느 날 그는 모든 선거운동들 응원들이 볼 수 있는 화이트보드에 세 문장을 적었다. 즉석에서 지어낸 이 슬로건의 하나가 경제라니까. 이 멍청아 였다. 경제라니까. 그리고 이 문장은 선거기간 내내 클린턴의 가장 성공적인 핵심 캠페인이 되었다. 이 멍청아 라는 문구는 선거운동원들이 항상 집중해야 할 중요한 사안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덧붙인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겸손했다. 카빌은 이렇게 말한다. 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너무 똑똑한 척 군림합시다. 우리의 영리하다는 생각은 하지 맙시다. 그저 기본에 충실합시다. 집중의 필요한 필요성은 빌 클린턴 본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아니 아마도 클린턴이야말로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때 클린턴은 제3당 후보 로스 페로시 균형예산 정책으로 아무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도 재발 균형예산에 대한 언급은 삼가달라는 충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클린턴이 말했다. 나는 이제까지 2년 동안 여기에 대해 줄곧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페로시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나더러 입을 다물란 말인가? 클린턴의 고문들은 이렇게 말했다. 메시지를 선별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셈입니다. 경제라니까 이 멍청아는 클린턴 스토리의 리드다. 그것도 아주 잘 선별된 훌륭한 리드였다. 1992년 미국 경제는 침체로 시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경제라니까 이 멍청아가 리드라면 균형예산은 결코 리드가 될 수가 없다. 카빈은 클린턴의 리드를 설정시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왜 선거 결과를 기다릴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은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 얼핏 보기에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말이다. 그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더 중요한 목표를 앞에 가져다 놓으면 되지 않는가? 이로운 목표보다 결정적인 목표를 우선으로 선택하면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무엇이 결정적이고 무엇이 이로운지 간단히 구분할 수 없다면 때로 이 둘의 경계선은 무척 모호하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 중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은데 그런 이유의 복잡성은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든다. 사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때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확률이 크다는 심리연구 결과도 있다. 1954년 경제학자인 LJ 세비지가 의사결정에 관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그는 이런 확실 원칙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 사업가가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한다. 마침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그는 선거 결과가 부동산 구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냈다. 만일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그는 부동산을 구입할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승리하면 역시 부동산을 살 것이다. 두 개의 시나리오에서 모두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결론을 내렸기에 그는 선거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부동산을 구입할 것이다. 어느 뭐보나 이성적이고 타당한 결정이다. 논리적으로 적을 볼 때 세비지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두 명의 심리학자가 반기를 들었다. 후에 아모스 트버스키와 엘라 샤피르는 확실 원칙이 늘 확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단순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의 결정이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심지어 위에서 말한 사업가의 예처럼 그 불확실성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를테면 당신이 대학생이고 크리스마스 방학이 시작되기 몇 주 전인 바로 어제 중년 기말고사를 봤다고 하자. 이 시험은 성적과 취직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신은 지난 몇 주 동안의 시험 공부에 전념했다. 시험 결과가 나오려면 이틀을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할인 가격으로 하와이에서 방학을 보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발견했다. 이제 당신에게 세 가지 옵션이 있다. 이 여행 상품을 오늘 사거나 내일까지 미루거나 아니면 이틀 동안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대가로 수수료 $5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시험 성적이 나온 뒤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어쩌면 당신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험 결과를 알고 싶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 실험에 참가한 수많은 학생들처럼 말이다. 트버스키와 샤피르는 세 실험 집단 중에 두 집단의 시험 점수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어떤 학생들은 시험에 통과했다는 통보를 받고 그 중에서 57%가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 결국 하와이 여행은 시험을 통과한 축하 선물이 되었다.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학생들 가운데서는 54%가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다. 메시지 클리닉.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이 스티커 메시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 클리닉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뜻깊은 메시지를 보다 잘 달라붙게 만들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로 했다. 이 클리닉 코너는 흔히 다이어트 센터에서 볼 수 있는 다이어트 전 그리고 다이어트 후 사진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새로운 다이어트 방식을 시도하는 환자들처럼 이 클리닉에 제시된 메시지들도 다양한 수준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어떤 것들은 위절제 수술이나 지방 흡입술처럼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반면에 어떤 것들은 그저 허리 돌리만 몇 센티만 줄여도 된다. 이 클리닉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뛰어난 창의성을 발견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클리닉이 그와 다르다는 사실은 우리 필자들에게나 독자들에게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결코 창의력이 넘치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메시지를 스티커처럼 착 달라붙게 만드는 기본 과정을 즐기면서 다듬는 그것이 바로 메시지 클리닉의 핵심이자 목표다. 다른 전통적인 진료소와 달리 이 클리닉은 집에서 혼자 해볼 수 있는 치료법을 제시한다. 각자의 메시지를 읽어보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이 책에 제시된 원칙들을 사용해서 개선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메시지 클리닉. 일광노출은 위험하다. 일광노출 예방 및 방지라. 비포. 그리피 선텐 피부는 흔히 지위상정으로 통한다. 멋들어지게 선텐은 피부를 지닌 사람은 오랜 시간 느긋하게 해양볕 아래에 들어누워 피부를 황금빛으로 태우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거나 따뜻한 열대지방에서 겨울 휴가를 하거나 또는 보통 사람들보다도 부유하고 여가 시간이 넉넉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봄방학이나 여름 휴가 때에 건강하게 빛나는 짙은 갈색 피부를 만들어 돌아오게 마련이다.
선천과 일광 화성의 원인은 바로 태양 자외선이다. 자외선은 인간의 눈으로 보거나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피부층을 통과하여 멜라닌 핵소를 함유한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데 멜라닌은 자외선을 흡수하고 분산시킴으로써 피부를 보호한다.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은 멜라닌 색소 보유량이 많고 선천적으로 자외선에 대한 저항력이 높으며 피부가 햇빛에 걸리기 쉽다. 한편 금발과 붉은 머리, 흰 피부를 가진 이들은 신체의 멜라닌 색소가 적어서 일광 화상을 입기가 쉽다. 세 번째, 자외선에 의해서 활성화된 멜라닌 색소는 피부의 표면으로 떠올라 선탠의 효과를 내며 후에 있을 일광 노출에 대비하게 된다. 하지만 올라 보이지 않는 내적 선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여서 구체적이고 의외성이 있는 이미지를 결합시켰다. 결론으로 리드를 숨기지 마라.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글의 첫머리 흥미로운 소재를 끌어들이는 것은 좋지만 주제와 연관성이 부족하다면 곤란하다. 핵심 메시지 그 자체가 보다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